오늘 수업은 그 영국의 그 교육과정 철학자인 그 피터즈와 허스트의 그 지식 중심 그 교육과정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 두 사람의 그 대표 저작을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터즈의 그 가장 대표적인 저작은 그 1966년도에 그 Ethics and Education, 윤리학과 그 교육이라는 책입니다. 그 이 책에 보시면 그죠, 한 중요한 어떤 파트가 있는데 바로 1장에 그 교육의 개념적 기준, 그리고 2장에 그 성년식으로서의 교육, 5장에 가치 있는 활동이라는 그 챕터가 있는데, 이 챕터를 갖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죠, 전반적인 그 피터즈의 그 사유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트 같은 경우는 그 1974년도에 그 Knowledge and the Curriculum, 지식과 교육 과정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자, 이 책은 그 허스트의 그 논문들을 갖다 이렇게 모아둔 책입니다. 그래서 허스트의 그 사유를 잘 보여주고 있는 논문이 바로 그 1965년도에 그 Liberal Education, The Nature of Knowledge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유교양교육과 그 지식의 성격이라는 어떤 그 논문인데요. 전반적으로 그 피터즈 호스트는 그죠? 이렇게 그 자유교양 교육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그 좋은 삶이라는 것은 어휴면 굿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이론에 기반한 삶, 그런 이성적인 삶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80년도가 이렇게 지나면은 이 피터즈와 허스트가 그죠? 우리가 너무 좁은 의미의 그런 교육 과정에 있는 그런 리버럴 에듀케이션만 이렇게 너무 얘기했다. 그래서 1980년대가 지나면 그죠? 이 두 사람이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의 그런 어떤 휴먼 굿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실천에 기반한 삶, 어떤 그런 실천적인 그런 삶을 중심으로 이렇게 확장돼야 한다고 이렇게 자신의 그 이론들을 갖다 넓혀 나갑니다. 그래서 그 1993년도에 그 Beyond Liberal Education 이 책이 있는데 그 자유교양 교육을 넘어서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 책에 보시면은 그 허스트의 그 1993년도에 그 Education, Knowledge and Practice라는 그 논문이 있는데 이 교육과 지식 그리고 실제 혹은 뭐 사회적인 실제, 사회적인 뭐 실천 관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논문을 보시면 그죠? 교육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의 그런 자유교양 교육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만다. 쉽게 말하면 이론에 기반한 그런 어떤 삶에 기반한 그런 교육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좀 더 그냥 이론을 갖다가 포괄하는 좀 더 넓은 의미의 그런 실천에 기반한 삶으로서의 그런 교육으로 그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그 피터즈와 허스트의 그 대가라 하신 분들을 두 명 꼽으라면은 그 홍은숙 교수님과 그 유재봉 교수님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자, 미국에서 그죠? 이 피터즈와 허스트와 관련되는 그런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을 갖다 이렇게 직접 이렇게 그 썼었고요. 그리고 국내에 오셔가지고 이쪽 분야의 연구를 상당히 또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홍원수 교수님의 그 교육의 개념이라는 책과 그 유재봉 교수님의 그 현대 교육 철학 탐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피터즈 허스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두 책을 갖다 한번 그 읽어보실 것을 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터즈와 허스트의 그 정기 교육 혹은 정기 교육 과정에서 그죠? 이 사람들이 그 강조를 둔 것이 바로 그 리버럴 에듀케이션 그 자유교육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그 리버럴 에듀케이션에 꼽혔냐면 그죠? 크게 한 그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죠? 현대에 와서 이 자유교육이라는 그 용어가 그죠? 이렇게 너무 소극적인 의미로만 정의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교육이 아닌 게 자유교육이다 하는 식의 규정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자유교육이라고 한번 개념 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당시 영국의 그 사회에서 그죠 전통적인 그런 교과가 그죠 너무 그죠 타등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전통적인 교과 배워서 뭐하냐, 쉽게 말하면 리버럴 에듀케이션 뭐 공부해서 뭐하냐. 그래서 이 당시 그 영국 사회에 그죠 실용주의와 그런 공리주의 사조가 이렇게 확산됩니다. 그래서 그죠 피터 조스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자유교육의 의미, 왜 우리가 이론적인 그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갖다가 한번 내가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전통적인 그 자유교육 개념, 쉽게 말하면 플라톤이나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규정했던 그런 어떤 그 자유교육 개념이 너무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그 영국 사람들에게 그 설득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피터즈와 허스트가 그죠?
이런 자유교육의 개념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재규정하는 작업에 이렇게 골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피터즈와 허스트는 그죠? 정기 교육 과정의 관심이 지금 리버럴 에듀케이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전통적인 리버럴 에듀케이션을 건토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그죠? 잠깐 살펴보면 그죠? 자, 이게 라파엘로의 그림을 보시면 그죠? 그림 센터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분이 플라톤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의 손을 잘 보시면 그죠? 자, 플라톤은 그죠? 손이 그죠? 이렇게 하늘을 향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이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죠? 이 두 사람의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를 갖다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플라톤의 1차적인 관심은 그죠? 하늘의 세계, 그런 논리의 세계, 그런 어떤 이데아의 세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죠? 땅의 세계, 그런 어떤 현실의 세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플라톤이 그죠? 영원 불변한 그런 지식을 추구한 그런 이데아의 지식을 추구했다면은 반대로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죠? 그런 어떤 땅의 세계, 현실 세계 속에 있는 존재, 각각의 존재 속에 구현되어 있는 그런 이데아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갖다가 형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죠?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적인 이런 철학 이론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죠? 이게 바로 현존의 형이상학, Metaphysics of Presence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성을 통해서 그죠? 바깥에 있는 존재를 갖다가 내 앞에다가 그냥 세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성을 통해서 내 바깥에 있는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서는 그죠? 이런 현존의 형이상을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대 철학에서는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교화 철학, edification 혹은 뭐 구성주의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런 어떤 인식 주체, 내가 그죠? 어떤 그런 지식을 갖다가 구성해 나가면서 내 자신인 그런 어떤 변화되는 데에다가 이렇게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 뭐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표 저작을 갖다 이렇게 하나 꼽으라면 그죠? 플라톤 같은 경우는 국가론을 들 수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도서관에 한번 빌려 보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실 것을 뭐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강신주 선생님의 철학과 철학이라는 책을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뭐 소장해도 좋습니다. 이 책은 상당히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뭐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적인 특성을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그죠? 그런 하늘의 세계, 그런 논리의 세계, 그런 이데아의 세계를 이렇게 중시하다 보니까 학문적 특성이 약간 이상적이고 그리고 원리적이고 그런 추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땅의 세계, 그런 현실의 세계를 중시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죠? 그런 학문적 특성이 그죠? 약간 실제적, 그리고 현상적, 그런 어떤 자연과학적인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럴 에듀케이션의 출발점은 그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서 이렇게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어떤 경향입니다. 그리고 옆을 보시면 그죠? 꽃에 대해서 그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비교해 둔 건데 그죠? 기본적으로 플라톤은 그죠? 꽃이 피고 지는데 관심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은 그죠? 그런 꽃 자체 혹은 그런 꽃의 이데아, 영원 불변한 그런 이데아의 그죠? 그런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 이렇게 했었고 그죠?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같다고 그죠? 지금 현재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꽃, 뭐 거기에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은 어디 쪽에다가 관심을 두시겠습니까? 뭐 저는 1차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 한 표를 뭐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얼리티 실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톤이래 그죠? 이 서양 철학자들이 그죠? 영원 불변한 그런 참된 지식을 찾으려고 무진장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철학 입장에서 보면 그죠? 이건 사실은 부질 없는 지식이거든요. 설령 만다 내 바깥에 그죠? 그런 참된 지식, 자, 리얼리티가 있다 하더라도 만다, 그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만다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운 좋아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현재 나의 경험 수준에서 만다
그죠? 이런 어떤 그런 대상 세계와 만다 이런 그 상호작용하면서 그래서 지식을 구성해 나가고 그죠? 그리고 더 실감나는 실제를 갖다 탐색하는데 그죠? 더 포커스를 두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만다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인식론에서 그죠? 사실은 그 중요하게 우리가 그 포착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힐업 시대의 그 자유교육은 그죠?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그 마음과 지식과 그 실제의 관계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허스트의 그 정규 교육에서는 그죠? 이런 실제, 특히 그 플라톤의 그 실제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그 오늘날의 그 철학에서도 그렇게 그 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실제 부분을 갖다 빼버리고 만다. 그런 마음과 지식의 그런 어떤 관련 속에서의 그런 리버럴 에듀케이션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내가 특정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특정한 그런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그죠? 내가 특정한 어떤 그런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특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리버럴 에듀케이션의 그 토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라톤이 말한다 어떤 논리의 세계, 그런 이데아의 세계, 어떤 영원 불변한 그런 어떤 존재라든지 어떤 그런 지식을 어떤 탐색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죠? 어떤 그런 일상의 세계, 그리고 우리들의 그 경험 세계 속에서 만다 그런 수많은 것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어떤 변화되고 있는 것 중에서 그죠? 어떤 변화하지 않는 그런 원리나 규칙이나 뭐 법칙이나 어떤 구조를 갖다가 탐색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사유가 많다. 근대 시대에 어떤 과학혁명을 촉발하는 그런 어떤 토대 역할을 어떤 담당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그죠?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선이다. 휴면 굿. 그다음에 탁월성이다. 아레테. 혹은 동양에서 덕이나 어떤 품위를 갖다 이렇게 뭐 획득하고 이것을 점점점 만다 이렇게 정연해 나가는데 그죠 이렇게 그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만다 최고의 선이라는 것은 만다 행복이다. 자, 에오다이모니아. 자, 이 행복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자, 이런 행복은 자, 어떻게 얻어지냐면 그런 어떤 이성적인 정신과 그런 이성적인 사고의 활동으로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한다 이런 어떤 배움과 그런 수련과 그런 노력을 통해서 말한다 우리들의 이성적 정신을 갖다 이렇게 발휘하면서 그죠 이렇게 계속 그뭐 행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면 만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만다 우리들의 thinking 그다음에 feeling 이런 acting들이 만다 우리의 몸속에 쫙 달라붙어 있는 상태, 어떤 habitual disposition, 어떤 습관적인 어떤 성향이 어떤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르테레스는 만다, 자, 선이다, 뭐 탁월성이다, 뭐 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만다, 우리들의 어떤 이성적인 정신과 어떤 이성적인 사유 활동을 통해서 만다, 뭐 이러한 것들이 점진적으로 우리들의 몸속에 만다 어떤 그런 어떤 지식이라든지 우리들의 감성이라든지 그런 우리의 어떤 행위들이 만다 어떤 습관으로 이렇게 쫙 달라붙어 있어서 점진적으로 어떤 계속적으로 어떤 성장시켜 나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죠? 이렇게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다 그런 어떤 그 암과 그 활동을 갖다 세 가지로 이렇게 각각 구분짓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활동, 이 프랙티스에는 크게 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론적인 활동, 이론적 활동에 것은 seeing 하는 거, 이렇게 보는 거, knowing 하는 것들, 아는 거, 뭐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테오리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적 활동은 doing 하는 거, 뭐 하는 거죠. practice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작적 활동, 그리고 생산적 활동은 making, 만드는 것입니다. 포이에시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론적인 활동을 통해서 만다, 그죠? 이론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선적인 어떤 그런 사유작용을 통해서 만다, 궁극적으로 만다, 우리가 뭐를 획득하죠? 바로 이론적인 지식인 그런 소피아를 갖다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다 이런 실제적인 어떤 그죠? 이런 실제적인 활동 속에도 만다 우리들의 이성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사유작용을 통해서 만다 이렇게 실제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자, 뭐 한다?
궁극적으로 그런 실천적인 지식인 프로네시스를 갖다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떤 제작적인 활동, 생산적인 활동 속에도 만다 우리들의 어떤 이성적인 정신과 이성적인 사고 활동을 작동시켜서 만다 그 결과 만다 어떤 기술이나 그런 생산적인 지식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만다 뭔다 우리 알미고 이러한 것들이 탁월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탁월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뭐 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만다 각자가 만다 자기 자신의 어떤 관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관심 분야에서 만다 어떤 각자의 만다 그런 어떤 그런 프랙티스 그런 활동들을 갖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 활동들을 할 때 이성적인 사유가 이렇게 뒷받침된 상태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만다. 그러고 난 뒤에 각자가 이렇게 그 관심 있는 그런 어떤 인문, 사회, 자연, 뭐 예술, 도덕, 뭐 종교와 같은 이런 만다 이런 지식들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만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냐면 그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만다 계속해서 이렇게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다 우리의 덕이라든지 우리의 품이라든지 우리의 탁월성이라든지 우리의 선들을 갖다 이렇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죠. 중세 시대의 그 리버럴 아츠 그 교과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역사적으로 그죠? 공식적인 교육기관으로서 그죠? 중세 시대에 대학이 가장 먼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세계 최초의 대학은 그 1088년도에 설립된 그 이탈리아의 그 볼리나 대학입니다. 자, 이 볼리나 대학은 그죠? 이 도시가 발달하면서 그죠? 그 법에 대한 그런 관심과 요구가 많이 늘어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 볼리나 대학은 법학부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영미권에서 세계 최초의 대학은 그죠? 그 1096년도에 개교한 그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은 이런 어떤 그 인문학과 그 신학이 이렇게 아주 강세고요. 그리고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1150년도에 그 파리 대학이 만들어집니다. 이 파리 대학은 그런 신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신학부로 이렇게 그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 중세 시대 대학에서 그죠? 이렇게 교양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우리 그 교양 과목들을 갖다 우리는 그런 칠자유학과 혹은 칠교양학과, 세븐 리버럴 아츠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그 3학과, 4과가 있는데요. 저 3학에는 자, 문법, 그다음 수사학, 논리학이 있고요. 그다음 4과에는 그런 산수, 기하, 천문, 그 음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음악은 온라인 음악이 아니고요. 일종의 그 수학과 약간 비슷한 어떤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라는 것은 뭐한다? 애시당초 그 설립 당시에 그죠?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요구를 수용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날 같이 그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날 대학에서 그죠? 뭐 옛날에 그런 전통적인 그런 과목에 만다 이렇게 매몰되어서 안 되고 만다. 일부 어떤 그런 교과목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런 교과목들을 갖다가 교양 과목으로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 이 부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여기에서는 그 합리주의와 우리가 공리주의에 대해서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후기 허스트 교육 과정이 자, 합리주의와 공리주의 이론을 갖다가 변증법적으로 통합해서 어떤 독자적인 그런 어떤 이론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합리주의와 이 공리주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 기본 배경 지식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합리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성과 합리성, 자, 합리적인 능력, 자, 논리의 세계를 중시하고 있고요. 자, 그런 논리적인 삶이나 이성적인 삶을 통해서 진리나 본질이나 그런 실체나 그런 원형을 갖다 이렇게 발견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대 시대는 이데아, 형상, 그리고 근대 시대에는 법칙, 규칙, 원리, 그리고 현대 시대에는 어떤 구조를 탐색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리주의는 만다 우리 개인들의, 우리 인간들의 그런 필요나 바램, 그런 욕구 충족, 자, 이성과 같은 그런 어떤 인지적인 능력보다는 정의적이고 의지적인 능력들, 그리고 일상의 세계를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 그런 어떤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만다 어떤 공리, 효용, 그런 유용성의 가치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쾌락을 갖다 극대화시키고 고통을 갖다 극소화시키는 그런 전략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후기 허스트의 어떤 교육 과정에서는 그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어떤 실천적 이성,
욕구 충족, 그런 사회적 실제, 사회적 실천 전통입니다. 자, 합리주의에서는 만나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이성에 경도되어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후기 허스테이스는 그런 실천적인 이성을 갖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축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공리주의가 만든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공리, 효용, 유용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공리나 효용이나 유용성과 무관한 우리 인간의 그런 어떤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제가 책을 하나 이렇게 소개했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공리나 효용이나 유용성과는 관계없이 진짜 의미 있는 어떤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기 허스테이스는 그죠? 이런 어떤 그 공리주의의 어떤 그런 어떤 단순하고 그런 동물적인 어떤 그런 욕구 충족에서 그죠? 이렇게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전체성, 장기성, 최대성 이런 사회성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욕구 충족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그 합리주의와 공리주의는 그죠? 어떤 개인과 그런 사회의 관계에서 어떤 개인의 우선을 갖다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후기어스테이스는 만다 개인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사회 속에서 만다 어떤 상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도 상당히 이렇게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 포인트를 갖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실제라든지 그런 우리 인간들이 구축해 놓은 그런 사회적인 그런 실천 전통을 상당히 중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의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자, 합리주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잘못된 지식 교육의 문제, 그런 무기력한 지식, 이너터 날리지, 비활성화되는 지식, 로테 러닝, 그런 암기식 그런 어떤 학습이 어떤 문제점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잘못된 지식 교육이 문제지, 지식 교육 자체를 갖다가 부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좀 유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공리라든지 효용이나 이런 유용성을 이렇게 중시하다 보니까 어떤 경쟁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이렇게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그 피터즈나 허스트의 그런 전기 관점과 후기 관점을 만다. 전기 관점은 뭡니까? 어떤 이성적인 그런 삶을 중시하는 것을 어떤 기본 어떤 스탠스를 채우고 있고요. 그죠? 후기 교육 과정, 후기의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상적인 삶, 그런 프랙티스한 그런 어떤 삶을 갖다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만다 약간 그 전기와 후기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죠? 기본적으로 이런 피터전 허스트의 관점을 한다. 교육이 그죠? 무엇을 수행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다 이런 관심으로 좀 벗어나서 만다 어떤 교육 활동의 본 모습이 자 무엇이 하느냐 쉽게 말하면 어떤 교육을 갖다가 어떤 수단적인 가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 자체의 어떤 그 내재적인 가치 입장에서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얘기하고 싶겠습니다. 피터즈와 허스트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 가장 많이 또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합리성, 그 rationality라는 단어입니다. 합리성의 개념은 그죠? 이성, 그 리전과 상당히 밀접한 그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이성의 기능을 발휘해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그런 행위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리성과 그 관련해서 그 재밌는 그 개념이 하나 있는데, 자, 허버트 사이먼의 그런 제한적 합리성, 바운디드 내셔널리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그죠? 자, 표면적으로는 자,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그런 행위하는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이 그죠? 또 상당한 정도를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죠? 자기가 그런 알고 있는 그런 범주 내 혹은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런 바운더리 내에서 그죠? 어떤 사고하고 판단하고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죠? 물론 이제 최적의 그런 최선의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죠? 또 경우에 따라서만 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그런 비합리적인 그런 선택을 또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교사라는 직업은 그죠? 한편에서는 그죠?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그런 교과 지식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전문가, 그런 스페셜리스트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 한편에서는 뭐죠? 우리가 학교에서 그 학생들에게 그 교과 지식만 우리가 전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학생들의 그런 삶의 세계에 대한 그런 어떤 공감 능력, 그리고 그걸 갖다 오픈된 마인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교사는 그죠? 한편에서는 자기 자신의 교과에 대한 그런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학생들의 삶에 공감하고 그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제너럴리스트가 그 양쪽 다 그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이게 가능해야지만다 그 학생들에 대한 그런 어떤 올바른 그런 의사 결정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만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사라는 직업은 그냥 단순하게 학생들에게 그런 가르치는 그런 기술자가 아니거든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학생들의 삶에 쉽게 말하면 전인적인 삶에 그죠?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죠. 아주 그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교사분들 혹은 교사가 되실 분들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진짜 자기가 교직을 그만둘 때까지만다 쉼없이 만다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다 어떤 학생들에게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사회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 하버마스라는 그 학자를 갖다 우리가 한번 듣게 되는데요. 이 하버마스는 이 내셔널리티라는 개념을 자, 도구적 합리성과 자, 의사소통의 합리성으로 이렇게 개념을 구분하고 있어요. 자, 도구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어떤 효과적인 그런 수단을 어떤 선택하는 능력들을 의미하고요. 자,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라는 것은 그런 인식 주체 혹은 그런 어떤 구성원들 간의 그런 공유된 그런 의사소통과 그 이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이렇게 매일마다 쏟아지는 그런 뉴스 속에서 그죠? 이런 어떤 정책들을 보실 때 그죠? 이 하버마스의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죠? 아, 이 정책이 어떤 점에서 중요하고 자, 이 정책이 어떤 점에서 그죠? 문제가 있는지가 이렇게 그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하버마스의 이 그 합리성 개념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피터즈와 그 허스트의 사유를 그 한 장의 슬라이드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왼쪽 그 상단에 그 사람 모형 아이콘을 한번 보시면 그죠? 자, 우리 인간은 그죠? 우리 바깥에 그 존재하는 그런 대상 세계, 뭐 사물이나 사람이나 그런 현상이나 사건과의 그런 어떤 상호작용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영위하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그죠? 이렇게 특정한 분야에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많이 표명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인지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지적인 관심을 가지다 보면 그죠? 자,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분명히 나에게 그 남는 게 이렇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인지적인 내용 혹은 나의 경험, 그 사적인 경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사적인 경험은 그죠? 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 차례, 수차례 그런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죠? 다시 재구조화되고 재구성되고 그죠? 그 자기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죠? 나의 몸속에 그런 짝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싱킹과 필링과 그런 액팅이 만다 그 하나로 이렇게 녹아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연된 그런 경험, 구조화된 경험으로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죠? 이렇게 나의 경험이나 지식을 갖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죠?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그런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죠? 나의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경험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그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그 나의 지식과 경험에 공감해 줄 때마다 우리는 그런 공적인 경험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공적인 경험은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아쉽게도, 그죠? 우리 인간들은, 죽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어떤 공적인 경험들이 자칫 잘못해버리면, 그죠? 이렇게 그 사장될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만다 그런 언어, 문자, 기호, 그림과 같은 이런 공적인 언어를 가지고 만다 자, 역사적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지속적으로 전수시키고 이것을 발전시키고 분화시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공적인 경험들이 많다 공적인 전통이 되고 공적인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피터즈는 그죠? 이런 공적인 언어에 담겨진 이런 공적인 유산, 이런 공적인 전통을 갖다가 지식의 형식, forms of knowledge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피터즈는 그죠? 이렇게 지식의 형식의 그런 입문된 그런 상태를 자유교양인 그런 성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즈 같은 경우는 지식의 형식에 입문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거부하는 분, 쉽게 말하면 지식 형식을 공부하기를 갖다가
싫어하시는 분들 갖다가 뭐한다? 이런 사람들 갖다 피터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은 우리들의 그런 삶의 그런 어떤 지혜의 집적물, 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이런 지식의 형식을 배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한다? 우리들의 그런 삶 자체를 그런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 형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의 그런 선험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죠? 자, 피터즈와 허스트는, 그죠? 이런 어떤 이론적인 지식에 경도된 이런 어떤 것들을 갖다가 조금 문제가 많다. 사실 이렇게 공적 언어에 담겨진 이런 공적 전통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고 실제적인 어떤 그런 지식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후기에 들어오면서, 그죠? 이런 피터즈와 허스트는 이런 이론적인 지식을 포괄하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그런 실천적인 지식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들의 사유를 갖다 이렇게 전환합니다. 그래서 허스트 같은 사람은 그죠? 이것을 갖다가 social practice, 그런 사회적인 실천 전통, 그런 사회적인 실제라고 이름 붙이고, 그죠? 이제 학생들이 말한다, 사회적인 실천 전통이, 그죠? 입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social practice는 크게 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건 basic한 practice, optional practice, second order practice가 있는데요. 자, basic practice라는 것은 자, 우리들이 그죠? 이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죠? 반드시 이거는 요구되는 필요한 좀 배워둘 필요가 있는 그죠? 그런 어떤 인문, 사회, 수학, 자연, 그런 과학, 예술, 그런 종교와 같은 그런 어떤 필수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들 그런 것을 우리가 베이직 프랙티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다 사람들마다 이런 프랙티스에 대한 그죠 관심이 좀 다 틀릴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선택적으로 자기 자신의 그런 관심에 따라서 만다 그런 다양한 프랙티스를 공부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옵셔널 프랙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컨 오더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그죠? 보통 우리들이 그죠? 이렇게 그 조상들, 그런 인류의 그런 조상들이 구축해 놓은 그런 어떤 지식들, 혹은 그런 학자들이 그죠? 이미 미리 이렇게 획득하거나 구축해 놓은 그런 어떤 프랙티스를 갖다 우리는 그 퍼스트 오더 프랙티스라고 합니다. 자, 이런 퍼스트 오더 프랙티스를 갖다가 말한다 수정하거나 다시 재구조화 시킨다든지 혹은 정연화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 혹은 이런 퍼스트 오더를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프랙티스를 갖다 만들어내거나 창안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 이런 것들 우리는 세컨 오더 프랙티스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세컨 오더 프랙티스는 거죠. 보통 공부하는 사람들 혹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그런 어떤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죠 이런 피터즈와 허스트의 사유가 그죠 처음에는 그런 어떤 공적 언어에 담겨진 그런 공적 전통, 특히 이론적인 지식에 그죠 이렇게 관심을 뒀다면은 자 후기에 들어오면서 그죠 이런 어떤 실체적인 그런 실천적인 그런 어떤 지식의 과질이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